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고대나 중세 시대에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는 사형이나 추방형을 더 많이 택하곤 했는데, 이는 죄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비용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도소는 18세기 서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립된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형보다는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자유형을 더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법사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마법사 사회 역시 머글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 자유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 세계에서는 정말 큰 죄를 지어야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마법사 세계의 감옥인 아즈카반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법부 소속 기관인 아즈카반은 영국 북해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으며 머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특수한 마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아즈카반은 15세기부터 존재해왔는데, 그 시작은 감옥이 아닌 어둠의 마법사 에크리지디스의 은신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사악한 마법사였던 에크리지디스는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한 자신의 은신처인 아즈카반으로 머글 선원들을 유인한 뒤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가 사망하자 아즈카반의 은신 마법이 해제되었고, 마법부가 아즈카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법부에서는 아즈카반을 조사하기 위해 직원들을 파견했는데, 그곳에 파견 나간 직원들은 정말 끔찍한 참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즈카반에서 생체 실험까지 했었는지 그곳의 내부는 정말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거기에 아즈카반의 내부에는 디멘터들이 정말 벌레처럼 우글거리고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마법부는 이 아즈카반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곳은 당연히 파괴되어야 마땅하지만, 만약 파괴한다면 저 수많은 디멘터들이 보복을 가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어둠의 마법을 연구하는 마법사들조차 아즈카반을 파괴한다면 그 사람에게 끔찍한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결국 마법부는 아즈카반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아즈카반은 통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법사들의 존재를 비밀로 해야 한다는 국제비밀 법령이 통과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 마법부는 정말 특수한 감옥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마법사 교도소에서 사고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법사의 존재가 머글에게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당시 마법부 장관인 데머클리즈 롤은 아즈카반을 감옥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아즈카반의 끔찍한 실태를 직접 목격한 일부 사람들은 이 주장에 반대했으나 마법부 장관이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아즈카반이 마법사들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디멘터가 아즈카반의 간수가 되었습니다. 아즈카반은 사실 다른 감옥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서 탈옥이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간수가 사람이 아닌 디멘터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디멘터가 마법사들이 아즈카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디멘터는 죄수들에게서 행복한 감정 같은 것들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디멘터에게 계속해서 흡수당한 죄수들은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절망에 빠진 채로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디멘터들은 죄질에 상관없이 허가만 받는다면 죄인의 영혼을 흡수하여 심장만 뛰고 있는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존재인 디멘터가 간수로 있기 때문에 아즈카반이 무시무시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이런 디멘터를 너무나도 혐오했습니다. 존재와 행동 자체가 무엇보다도 사악해서 볼드모트에게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덤블도어는 마법부가 아즈카반에 디멘터를 두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마법부는 디멘터 덕분에 아즈카반의 탈옥률이 거의 제로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덤블도어의 조언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덤블도어는 틀리지 않았고, 디멘터들이 결국 볼드모트의 편으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후 마법사 세계는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볼드모트가 몰락한 이후 아즈카반의 간수 디멘터들은 모조리 해고당합니다. 디멘터 대신 마법부의 오러들이 간수가 되었는데, 이들은 아즈카반과 본토를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간수가 디멘터에서 오러로 대체된 이후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겨우 단 한 차례의 탈옥만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즈카반에는 정말 다양한 죄수들이 여러가지 죄목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덤블도어의 아버지인 퍼시발 덤블도어도 아즈카반에 수감되었습니다. 퍼시발의 딸이자 알버스의 여동생인 아리아나 덤블도어가 마법을 사용하다가 먹을 소년들에게 들켜버렸고, 아리아나는 먹을 소년들에게 공격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리아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마법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마법을 억제하려다가 되려 마법에 잠식당해버린 것이죠. 그런 자신의 딸을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퍼시발은 딸을 괴롭힌 먹을 소년들을 찾아가 마법을 사용해 공격했고, 이 때문에 아즈카반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먹을 소년이 먼저 딸을 공격했다는 것을 밝힌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아즈카반 종신형까지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리아나가 마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마법부에서 알게 된다면 그녀는 평생 동안 병원에서 갇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퍼시발은 먹을 소년들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즈카반 종신형을 받게 된 퍼시발은 아즈카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볼드모트의 할아버지인 마볼로 곤트는 정말 편견과 편협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먹이를 짝사랑하자 분노로 가득 차서 딸에게 엄청난 모욕을 줄 정도였죠.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을 서슴지 않았던 곤트 가문의 유전적인 특성 때문에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던 마볼로 곤트는 먹을 앞에서도 종종 마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법부 직원과 충돌이 일어났고 아즈카반에 수감되기도 했죠. 마볼로 곤트가 아즈카반에 수감되자 아버지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 메로페 곤트는 자신이 짝사랑했던 먹을 남자 톰 리들에게 사랑의 묘약을 써서 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어둠의 군주 볼드모트가 됩니다. 만약 마볼로 곤트가 아즈카반에 수감되지 않았더라면 볼드모트는 탄생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갖 사기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인물 먼덩거스 플래처 역시 아즈카반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알버스 덤블도어에게 은혜를 입은 뒤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플래처는 불사조 기사단에 합류했고, 번듯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멤버들이 하지 못하는 음지에서의 임무를 맡아 해결했습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주로 해왔던 플래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사조 기사단원들은 그를 신뢰하지 못했으나, 플래처가 기사단 임무를 여러 차례 잘 수행해낸 뒤로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천성은 어디 안 가는지 강도짓을 하다가 체포되어 아즈카반에 잠깐 수감되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아즈카반에 죄수하면 곧바로 생각나는 인물, 시리우스 블랙입니다.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 제임스 포터와 릴리 포터 부부가 살해된 것을 알게 된 시리우스는 배신자 피터 페티그루를 추적하여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도시의 한 거리에서 마주하게 된 피터와 시리우스. 피터는 시리우스를 보자마자 제임스를 배신한 시리우스라고 외친 뒤 강력한 폭발 마법을 사용하여 먹을 12명을 살해합니다. 이후 자신의 손가락을 스스로 잘라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뒤 애니마우스로 변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피터 페티그로가 한 범죄에 누명을 쓰게 된 시리우스는 먹을 12명과 마법사 1명을 살해한 죄로 재판 없이 곧바로 아즈카반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아즈카반에 갇히게 된 시리우스는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쏟았습니다. 애니마우스인 시리우스는 종종 개로 변신하곤 했는데, 이때 앞을 볼 수 없는 디멘터들은 개로 변신한 시리우스가 정말 동물처럼 단순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우스에 대한 디멘터의 감시가 조금 소홀해지기도 했죠. 그러다가 디멘터가 죄수들에게 식사를 배급하려고 문을 잠깐 열어놓았을 때 개로 변신한 시리우스는 몰래 빠져나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시리우스 블랙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아즈카반을 탈옥한 최초의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볼드모트에 의해 비밀의 방이 2번 열렸을 때 해그리드는 그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밀의 방을 열었다는 누명을 썼던 해그리드는 첫 번째로 열렸을 때 호그와트에서 추방당하고 지팡이를 파괴당했으며, 두 번째로 열렸을 때는 아즈카반에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해그리드가 아즈카반에 머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나 아즈카반에서 디멘터에게 꽤나 시달렸는지 그는 그 이후로 아즈카반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마법사들을 구조하는 나이트버스의 차장인 스텐션 파이크도 아즈카반에 수감되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마법부가 자신들이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고한 마법사들을 아즈카반에 수감시켰던 적이 있는데, 이때 스텐도 아즈카반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대규모 탈옥 사건 때 아즈카반을 벗어난 스텐은 임페리우스 저주에 당해 죽음을 먹는 자의 편으로 합류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스탠도 꽤나 억울하겠지만 그가 인간 사냥꾼들과 어울려 지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마법부가 완전히 무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1차 마법사 전쟁 이후 아즈카반의 죄수는 대부분 죽음을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버리는 스네이프의 친구이며 학창시절 릴리를 종종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릴리는 에버리가 가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으며 스네이프가 그런 에버리와 어울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버리는 벨라트릭스와 그의 남편인 로돌푸스 그리고 스네이프가 가입한 슬리데린 갱단의 멤버였으며 이 멤버들은 대부분 죽음을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버리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먹는 자가 되었죠. 1차 마법사 전쟁이 끝난 뒤 에버리는 임페리우스 저주를 핑계로 아즈카반에 투옥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볼드모트가 부활한 뒤 다시 그의 부하가 되었으며 미스터리부터 전투 이후 아즈카반에 수감됩니다. 빈센트 크레브의 아버지인 미스터 크레브는 1차 마법사 전쟁 때부터 죽음을 먹는 자로 활동했습니다. 볼드모트가 몰락하기 직전까지 크레브는 볼드모트에게 충성했으나 몰락한 이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볼드모트가 부활한 이후에는 그의 부름에 즉시 응답했으며 2차 마법사 전쟁 동안 그의 밑에서 죽음을 먹는 자로 또다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미스터리부터 전투 때에도 참가하여 불사조 기사단과 싸웠으나 오러들에게 붙잡혀 아즈카반에 수감됩니다. 이후 대규모 탈옥 사건 때 아즈카반을 탈옥한 크레브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호그와트 전투 때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즈카반 종신형을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바티 크라우치의 아들인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는 10대 때부터 이미 볼드모트의 열렬한 추종자였고 죽음을 먹는 자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았습니다. 1차 마법사 전쟁 때 볼드모트가 몰락하자 크라우치 주니어는 롱바텀 부부 고문 사건에 가담한 죄로 아즈카반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을 때 주니어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관이었던 아버지 바티 크라우치는 자신의 아들을 다른 죄인들과 다를 바 없이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이에 주니어는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애원했으나 크라우치는 나에겐 아들이 없다 라며 일축했습니다. 바티 크라우치가 이렇게 냉철하게 처리한 이유는 마법부 장관이 되려는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너무나 냉혈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부정적인 반응이 더 컸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죽음을 먹는 자로 성장한 것에는 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말도 나와 결국 크라우치는 마법부 장관이 되는데 실패하고 한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장관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크라우치는 실패자였습니다. 크라우치의 아내이자 주니어의 어머니는 아들이 아즈카반에 수감되자 그 자리에서 혼절하기도 했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크라우치의 아내는 크라우치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아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아들은 사랑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크라우치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주니어의 면회를 갔을 때 폴리주스를 사용하여 아내와 아들을 바꿔치기 한 크라우치. 아들 대신 아즈카반에 갇힌 불치병에 걸린 어머니는 1년 뒤 아들 대신 아즈카반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주니어가 아즈카반에서 사망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주니어를 집에 데려온 바티 크라우치는 아들에게 임페리우스 저주를 사용하여 그의 정신을 조종한 뒤 집에 가둬두었습니다. 그가 또다시 죽음의 왕자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마법 재능이 꽤나 뛰어났던 주니어는 임페리우스 저주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가끔씩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살해하기까지 하죠. 이후 볼드모트의 부활에 지대한 공헌을 한 주니어는 디멘터의 키스를 받고 영혼이 흡수되어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안토닌 돌로오브는 정말 뛰어난 어둠의 마법사입니다. 죽음을 먹는 자의 핵심 멤버인 돌로오브는 5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몰리 위즐리의 친오빠인 파비안과 기데온 프레웨트를 살해한 죄로 아즈카반 종신형을 받은 돌로호브는 벨라트릭스가 탈옥한 대규모 탈옥 사건 때 그녀와 함께 아즈카반을 탈옥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마법을 사용하는데 이 마법은 살인저주에 맞먹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미온느가 이 마법에 적중당한 뒤 여러 개의 마법약을 동시에 복용했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이었으니 말이죠. 헤르미온느뿐만 아니라 정말 뛰어난 오러인 매드아이 무디까지 제압한 돌로호브는 호그와트 전투 때 리무스 루핀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볼드모트 측에서 봤을 때 굉장한 맹활약을 한 돌로호브는 일반 마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플리트윅 교수에게 제압당합니다.
이후 행적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죽지 않았다면 아즈카반 종신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해리포터 최악의 악역 돌로레스 엄브리지 역시 아즈카반에서 남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엄브리지는 볼드모트 몰락 이후 볼드모트의 편에서 머글 태생을 핍박한 죄로 아즈카반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엄브리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덤스트랭의 교장인 이고르 카르카로프는 원래 죽음을 망자였습니다. 1차 마법사 전쟁 때 볼드모트를 섬기면서 악랄한 짓을 했던 카르카로프는 볼드모트가 몰락한 이후 아즈카반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되었는데 카르카로프가 사면의 대가로 동료 죽음을 망자들을 마법부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Give me the wretched name! Barty Crouch! Junior. 이후 볼드모트가 부활하자 겁에 질린 카르카로프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합니다. 벨라트릭스 레스트레인지는 볼드모트의 가장 충직한 수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녀 역시 아즈카반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아즈카반에 수감되어야 할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차고 넘쳤으나 주 죄목은 롱바텀 부부의 고문입니다. 형식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벨라트릭스의 남편인 로돌푸스 레스트레인지도 아즈카반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벨라트릭스와 함께 죽음을 망자로 활동한 로돌푸스 역시 벨라트릭스에 비견될 정도로 볼드모트의 충직한 수하였습니다. 그는 볼드모트의 몰락 이후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와 함께 볼드모트를 찾아 나선 몇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죠. 로돌푸스도 벨라트릭스와 함께 롱바텀 부부를 고문한 죄로 아즈카반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이후 대규모 탈옥 사건 때 벨라트릭스와 로돌푸스가 함께 아즈카반을 탈출했고 2차 마법사 전쟁에서 볼드모트의 밑에서 함께 활약했습니다. 호그와트 전투에서 벨라트릭스는 사망했으나 로돌푸스는 붙잡혀서 또다시 아즈카반에 수감됩니다. 이후 2020년 로돌푸스는 간수가 디멘터에서 오러로 바뀐 이래 최초로 아즈카반 탈옥에 성공합니다. 아즈카반에서 탈옥한 로돌푸스는 볼드모트와 벨라트릭스의 사생아인 델피니에게 그녀의 운명과 유산에 대해 알려줍니다. 델피니는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편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벨라트릭스와 볼드모트 사이에서 태어난 델피니는 로돌푸스에 의해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후 과거로 돌아가 볼드모트의 몰락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을 알게 된 해리포터에게 제압당하죠. 이후 델피니는 살인 혐의로 아즈카반에 수감됩니다. 그 외에 머글과의 공존을 외치며 국제 비밀 법령을 반대했던 마법사인 카를로타 핑크스톤과 머글 이웃을 찻주전자에 가둔 타킨 맥타비시 등이 아즈카반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즈카반의 죄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족한 저의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준모였습니다.